지난 시간까지 우리 일참수의 그래프가 직선이 된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이 직선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x절편과 y절편을 구하게 되면 그래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다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간다라는 사실만 알 수 있고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도록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이거 3개만 그렸지만 사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직선 중에서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그래프가 어떤 직선인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직선들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직선들이 기울어진 정도가 전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직선이 뭔지 그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선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그때 요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때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 h가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을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도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리려면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쭉 더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요게 높이가 h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의 높이를 우리가 그냥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요걸 h1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때의 높이를 h2라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의 밑변의 길이가 1인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이용해서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직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게 X축, 요게 Y축입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 이런 직선 하나를 그릴 거예요. 이 직선이 Y는 EX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릴 텐데 밑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요, 그냥 0,0 원점으로 잡을 거고요. 요 길이가 1이 되도록 잡았으니까 결국은 요 점의 좌표는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하면 x가 1일 때 y 값이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때 높이는 뭐가 되냐 하면 요 높이가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밑변의 길이가 1이 아닌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점을 잡을 건데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이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 큰 직각삼각형 있죠? 이 큰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 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4니까 이 4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큰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요 높이가 2였죠. 그때 밑변의 길이가 1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냥 높이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로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큰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똑같이 밑변의 길이 분의 높이를 구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둘이 서로 어때지더라? 같아지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같아집니까? 이게 2로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높이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리든 직각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로 기울기를 정의해버리면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리더라도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게 매번 이 직선을 그릴 때마다 이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이 밑변이 뭔지 높이가 뭔지 파악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요 좌표들만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0,0과 1,2 있죠? 요 두 점을 보는 겁니다. 요 두 점에서 요 밑변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x좌표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좌표끼리만 비교를 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자, 0에서 1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누군데요? 바로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보면 0에서 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 2예요. 요 2. 그죠? 색깔을 아예 맞춰줄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여기도 y좌표만 보면 0에서 2로 증가를 했는데 그게 바로 높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굳이 직각삼각형을 그리지 않고 요 좌표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라는 거를 어떻게 좌표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냐면 바로 x의 값의 증가량 이거 분의 뭐라고? y의 값의 증가량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자, x값이 0에서 1로 증가했죠? 그래서 1분의 그 다음에 y값은 0에서 2로 증가했습니다. 2. 그래서 2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 말고 이 큰 삼각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죠? 이 큰 삼각형으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요 점과 그 다음에 요 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값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에서 1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x값의 증가량은 뭐 그냥 여기 2 써있으니까 2라고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 점의 x좌표 1에서 요 점의 x좌표를 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뺀 거 분의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은 요 점의 y좌표 2에서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로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는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자는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잡을 때 요렇게 두 점을 잡거나 아니면 요렇게 두 점을 잡아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x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분해. 그 다음에 y좌표는 0하고 마이너스 2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얼마가 나옵니까? 1분의 2가 나옵니다. 결국 또 2가 나오죠. 당연히 이 기울어진 정도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그냥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두 점의 x좌표, y좌표로부터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을 계산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이 진짜인지 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y는 2x라는 이 직선 위에는요. 예를 들면 뭐 5, 10이라는 점도 y는 2x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그 다음 3,6이라는 점도 y는 2x 위에 있는 점일 겁니다.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x의 증가량, 그러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자, 이 3에서 5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x가 요쪽에서 요쪽을 뺐으니까 y 값의 증가량을 계산할 때에도 이거에서 이걸 빼면 돼요. 그래서 6 빼기 1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또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만 구하면 그게 기울기가 된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증가량 그랬으니까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가량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증가량이 음수다라는 건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5에서 3을 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에서 5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y좌표도 6에서 10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임의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을 임의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들 사이에는 y1이 이 x1과 같다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도 y2는 이 x2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자, 그때의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바로 x2 빼기 x1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y2 빼기 y1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두 점이 서로 다른 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1과 x2는 같은 값일 수는 없습니다. x1과 x2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점이 되겠죠, 이 두 점이.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으니까 얘는 0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x2 빼기 x1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걸 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시 쓰면 x2 빼기 x1 분의, 자, y2는 뭐예요? 2x2입니다. y1은 2x1이죠. 그래서 요걸 또 정리를 해주면 x2 빼기 x1 분의 누가 돼요? 2배의 x2 빼기 x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탁 약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 2가 남아요. 그쵸? 그러면 이 2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2는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2가 뭐였냐? 바로 y는 2x에서 요 2가 바로 요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기라는 것이 결국 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즉 x의 개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3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3.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직선이니까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 위에 x1, y1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 x2, y2를 잡을 겁니다. 당연히 이 점들이 이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는 y1은 2x1 플러스 1, 그 다음 y2는 2x2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x2 빼기 x1 분의, 자, y2가 누구냐 하면 2x2 플러스 1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y1은 누구냐 하면 2x1, 자, 플러스 1인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x2 빼기 x1 분의, 그 다음에 2배의 x2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결국 얘도 2가 돼요. 자, 이 2가 어디서 나온 2일까요? 바로 여기서 나온 2입니다. 이 2들이 요 2고요. 그죠? 결국 요 2가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직선에서도 기울기는 x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은요. y는 2x라는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해서 얻는 직선이거든요. 자,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으시면 돼요. 즉 여러분 마음대로 두 점 서로 다르게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x 증가량, y 증가량을 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똑같은 거 해보겠지만 x1, y1이라는 점, 그 다음에 x2, y2라는 점을 임의로 잡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x1과 x2는 서로 같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y1은 ax1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요 점도 y2는 ax2 플러스 b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값의 증가량, 즉 x2 빼기 x1 분의 y값의 증가량, y2 빼기 y1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걸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부호만 다르죠? 그 다음에 요 분자와 요 분자도 부호만 다릅니다. 따라서 부호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똑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x2에서 x1을 빼줬다면 분자도 y2에서 y1을 빼줘야 되고요. 분모를 x1에서 x2를 빼줬다면 분자도 y1에서 y2를 빼주시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x2 빼기 x1 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y2는 요거죠. ax2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얘를 빼줍니다. 그럼 빼기 ax1 빼기 b가 돼요. 됐죠?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자, b와 b는 없어지고요. a로 묶어주면 x2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약분되네요. 남는 건 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주어진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x 앞에 붙어있는 요 계수가 기울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구할 때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아무렇게나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결국 기울기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